여기 고소득 올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을 올리려면 그 전에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야 된다고요. 생산성이 적은데 고소득을 올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생산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반드시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 축적이 돼 있어야 돼요. 자본이 없는데 생산성이 높아진다거나 생산성이 낮은데 고소득을 얻는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냐 하면은 그러면 자본 축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뭐가 자본이냐? 골목 상권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골목 상권이고 이게 SSM이에요. 예? 눈으로 척 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자본 축적이 잘 돼 있냐 이 말이야.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여기가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더니 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슈퍼마켓도 철수하냐 그랬더니 아니 이마트가 샀대. 그래서 이마트 그대로 가만히 있어. 건물은 가만히 있는데 상호가 바뀌었더라고. 근데 그 바뀌고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다시 말하면 그게 건물이라든가 그 면적 다 똑같아. 주차장도 다 똑같은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달라요. 예?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달라. 같은 공간인데 넓게 보여. 넓게 보이고 내 눈앞에 바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이걸 아무리 살리려고 해봐야 SSM처럼 자본 축적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시장, 재래시장이든 SSM이든 여기 가는 건 누가 거기 가라 해서 가고 가지 말라 해서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가는 게 더 나으면 거기 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 그러면 이제 현대 이 지식정보화 사회,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이제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만드는 생산수단, 즉 눈에 보이는 것만 자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자본보다 보이지 않는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제일 부자 빌 게이츠 있죠. 그 땅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애틀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어요. 사람도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자본이에요. 지식이라는 자본이. 창의성이라는 자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자가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 그 주식 투자 천재예요. 거기도 조그마한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세계 두 번째 부자예요. 역시 주식 투자라고 하는 노하우,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그 땅도 없고 공장도 없어요. 그걸 보면은 자본의 개념이 점점 확대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드의 얘기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은 당신이 옳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단 말이야. 포드가 T형 자동차를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간부에게 자네 이러이러한 자동차를 이러이러한 가격에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그 간부가 사장님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포드가 자네 말이 옳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B라는 간부에게 자네 이러이러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나? 그랬더니 그 간부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이 옳네 그랬단 말이에요. 황희정상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C라는 간부가 아니 사장님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옳다고 하시고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옳다고 하시는 누구 말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만들 수 없다는 놈은 못 만들고 만들 수 있다는 놈은 만드니까 둘 다 옳은 거지. 그 말이에요 지금. 둘 다 옳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성공은 개뿔 못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은 성공하고 없다는 사람은 못하니까 둘 다 맞다. 그 얘기예요. 지금 포드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이 양반은 이게 자동차의 아버지인데 자동차의 왕인데 이게 컨베이어 시스템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년 후에 이 다단계하고 딱 들어맞아.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 시작이고 coming together. 이제 같이 오셨죠? 하여간 어거지로 오셨건 멱살을 끌려 오셨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니까 오셨건 뭐 오셨어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마지막으로 성공은 뭐냐? work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애터미는요 절대로 혼자 성공 못합니다. 반드시 같이 해야 돼. 배움을 멈춘 사람은 20대든 80대든 늙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가끔 봐요. 난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몰라요. 여기 나와서 강의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울 자세는 뭐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휴밀리티.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배워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다수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다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이야, 저거 900원짜리 칫솔 팔아가지고 내가 언제 부자가 돼? 그런데 그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스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인도에 굉장히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답니다. 부자가 있는데 옆집 사람이 3층 집을 짓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목수에게 나도 3층 집 하나 지어달라고. 이거 굉장히 좋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목수가 오케이 하고 집을 지었어. 집을 짓는데 이 부자가 와서 보니까 1층부터 짓거든. 1층부터.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함을 질렀어. 이 사람아, 나는 3층이 필요한 거지 1층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3층부터 지으라 이거지. 그거 되겠어요? 그거 되겠냐고. 그러니까 3층부터 지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판매사부터 가야 되는데 배팅 쳐가지고 국장부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반드시 무너져요. 1층, 2층이 부실하면요 3층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이 중요해요. 이 아저씨가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저씨예요. 왜냐하면 1000불짜리 지폐 이 아저씨가 그려 있거든. 벤자민 프랭클린. 자, 못 하나가 부족해서 편자를 잃게 되고, 그 말에 그 편자 있죠? 발바닥에 박는 거. 편자 하나가 부족하여 말을 잃게 되고, 말 한 마리가 부족하여 기술을 잃게 되고, 기병 한 명이 부족해서 전쟁에 졌다. 그러니까 전쟁의 징계에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 못 하나 때문에 졌다. 그러면 못 하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인은 작을 것 같은데 결과는 굉장히 크게 나온다. 즉 칫솔 하나 치약 하나 파는 게 우스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자라는 책에는 그것을 재괴의혈이라고 했어요. 재괴는 큰 제방입니다. 의자는 개미 의자예요. 개미 구멍 하나가 두 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미 구멍. 그러니까 큰 결과는 작은 원인에서 비롯된 거지 어떤 큰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나왔죠. 미친 짓. 어떤 것이 미친 짓이냐?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게 미친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부자가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문제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지식으로는 풀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 지금까지 계속 가난했다면 현재 당신이 가진 지식으로는 풀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포드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애터미 사업은, 다단계 사업은요 비즈니스인데 휴먼 릴레이션스, 인간관계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가까워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왕도가 없어요. 자꾸 만나야 돼.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정이 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것하고 정하고는 달라요. 사랑은 그거 내가 살아보니까 1년도 안 가더라고. 1년은 뭐야, 몇 개월 안 가. 그런데 매일 같이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 그놈의 정이 들어.
그래서 자꾸 봐야 정이 들어요. 자꾸 봐야. 이건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증명이 됐어요. 가장 오래된 이론은 제임스 랑게 이론으로 증명이 된 거죠.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고 랑게는 덴마크 심리학 교수인데 지금 이 이론이 나온 지가 100년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동양에서는 4단 7정이라고 해가지고 4단 7정 정을 이야기하죠. 희노애락을 이야기하죠.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정성적이고 어떤 이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서양 사람들도 우리하고 좀 달라요. 도대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가를 연구한 학문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랑이라든가 정, 미움, 분노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금방까지 아실 수 있었는데 금방 모르겠죠. 어떻게 사랑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정이 만들어지고 분노는 왜 일어나며 싫어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싫어하는 건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예, 감성 이론이라는 게 Theory of Emotion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근데 가장 오래된 이론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에요.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고 랑게는 덴마크 사람인데 묘하게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이론을 전개시켰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가지고 제임스 랑게 이론.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이 먼저 생기고 신체적 자극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체적 자극이 먼저고 감정이 나중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저 사람이 뭐 헷갈린 소리를 하냐 이 얘기예요. 정이 들어서 자꾸 만나는 게 아니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미국의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 한 경제학과 이 클래스에 여학생 14명을 집어넣었는데 한 학생은 14주 동안 계속 나오게 하고 다른 학생은 13주, 다른 학생은 12주 이렇게 나오게 한 학생은 전혀 안 들어가 놨어.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시간 끝나면 나오는 일이에요. 전혀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하고 학기가 다 끝나고 여학생 14명에 대한 매력 조사를 했어.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참석을 많이 한 여학생일수록 매력이 높다고 나왔어요. 자꾸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본 여학생은 매력이 빵점으로 나와버렸어요. 이상한 여자가 있다. 이상한 여자가.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같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과 기숙사에 안 사는 학생 누가 더 친하냐 봤더니 같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과 더 친해. 왜? 자꾸 만나거든.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3층까지 있는데 누가 서로 친한가 봤더니 한 층에 있는 애들이 더 친해. 한 층에 있는 애들. 왜? 자꾸 만나. 그 다음에 한 층에 있는 친구 중에서 한 방에 있는 친구가 가장 친했어. 날마다 만났거든. 날마다. 그래서 요게 시스템에 늘 참여하라는 게 이게 인적 인테크이기 때문에 사람 산업이에요. 사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스폰서와 파트너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자꾸 나와서 만나라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카필라노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카필라노 강은 왜 유명하냐면 거기에서 바로 제임스 랑게 이론을 실험한 거예요. 카필라노 브릿지에서 거기 가면 이 서스펜션 브릿지 양쪽 끝만 메어져 있고 다리가 그냥 현수교로 쭉 돼 있는 거 있죠. 가면 다리가 그냥 좌우로 흔들흔들하고 상하로 흔들흔들하고 그런 거 있죠.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그 한 가운데 서서 그 대학의 심리학 교수, 젊은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다리 위에서 한 중앙에 저쪽에서 18세에서 36세의 젊은이가 오면은 딱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 어여쁜 아가씨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 보조를 맞춰서 그 아가씨는 두 교수가 고용한 실험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딱 만나서 저쪽 한번 보세요. 전경이 굉장히 좋거든. 높이가 한 70m 되니까 거기 서 보면은 발바닥이 간질간질해 그냥. 그러놓고 이 아가씨가 저 앞에 광경을 보고 감상문을 써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감상문을 써주면 뭐 경치가 어떻다든가, 이 어여쁜 아가씨가 이게 제 전화번호예요. 혹시 실험 결과를 아시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100 몇 명을 그렇게 쑥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카필라노 강에 또 다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 높이도 별로 높지도 않고 넓이도 넓고, 히말라야 시다로 만드는 다리인데 거기가 똑같은 실험을 했어. 똑같은 실험. 그래서 두 교수가 감상문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이제 교수 연구실에 돌아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희한한 걸 발견했어. 그 흔들다리 위에서 감상문을 썼던 그 감상문 속에는 성적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튼튼한 다리에서 썼던 놈들은 그저 무감각한 소리만 잔뜩 써놨어. 그리고 그 아가씨한테 전화하는 비율이 흔들다리 위에서 만났던 젊은이들은 거의 전화를 다 했어. 혹시 시간 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에 튼튼한 다리에서 만났던 젊은이들은 거의 전화를 안 해. 요 현상을, 이제 교수의 역할은 뭡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요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설명을 다 해야 돼. 이걸 귀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귀인, attribution theory라고 하는데, 인간은 어떤 원인이 어떤 현상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간답니다. 이 두 교수가 설명한 건 뭐냐 하면은, 왜 흔들다리에서 그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흔들다리 위에 그렇게 가면 가슴이 뛰어요. 그렇죠? 가슴이 뛰어. 혼자 저녁에 퇴근하는데 어떤 놈이 따라오면 어때요?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어. 예쁜 아가씨를 보면 어때요? 가슴이 뛰어. 조깅을 하면 어때요? 가슴이 뛰어.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때요? 가슴이 뛰어. 커피를 마시면 어때요? 가슴이 뛰어. 다시 말하면 가슴이 뛴다는 공통현상인데 원인은 다 달라. 그렇죠? 아주 수백 가지 원인이 있어. 이때 우리의 뇌는 가슴이 뛰면 상대방이 좋아서 뛰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들다리 위에서 다리가 사실은 흔들려가지고 지 가슴이 뛰는데, 어여쁜 아가씨를 보고 자기 가슴이 뛴 걸로 뇌는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꾸 만나고 가슴이 뛰는 일이 자꾸 있어야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교수들이 권장하는 것은, 미국이니까 그렇더라고. 싫어하는 놈이 있으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까워진다 그랬더라고. 그냥 미국의 국내에서는 비행기는 뭐 같거든. 아주 그냥 흔들거리고 조금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슴이 뛰는데 옆에 사람이 좋아서 뛴 걸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파트너 차, 봉고차 한 10여 명이 타고 왔으면 굉장히 지금 가까워져 있어요. 다 훌렁거리고 가슴이 뛰고 멋이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걸로 자기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 노출 이론, 그 다음에 흔들다리 이론이라고, 제임스 랑게 이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스템에 나와서 이게 인테크니까, 사람 테크니까 가까워져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성공 못합니다. 네트워크는 자본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것은 지금 자본 축적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는 자본이다. 네트워크를 무슨 자본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네트워크를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불러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부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자본이 축적된 사회와 사회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사회는 경제발전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 다음에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돈이 생긴다. 프란시스 쿠야마, 이거 세계적인 지식인인데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네트워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다. 트러스트. 그 다음에 로버트 포트남,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자체가 자본이다. 네트워크 자체가 자본이다.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니까 네트워크가 자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네트워크가 커야 고기를 많이 잡아. 그렇죠? 네트워크가 크다는 건 자본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파트너하고 둘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무슨 놈의 돈이 생기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노동소득이 있고 시스템 소득이 있어요. 노동소득은 전형적인 임금소득이고 자영업입니다. 자유업, 자영업. 이쪽 노동소득은요, 아무리 지금 소득이 많아도 노동 공급을 중단하면 소득이 제로가 돼버려요. 소득이 제로가 된다고요. 영화배우 소득 많죠? 출연을 못하면 어때요? 소득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쪽 노동소득은요, 자기의 시간과 임금을 바꾸는 시스템이 노동소득이, 이게 가장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득입니다. 이쪽 시스템 소득은요, 두 개, 사업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노동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생기는 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런데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들어보셨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일본계 미국인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지금 5권까지 나와 있죠. 5권까지 나와 있는데 1권만 보고 마세요. 2권부터는 무슨 회계에 대해서 잔뜩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버려 두고 1권에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노동소득밖에 되지 않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정주영, 이병철 회장님처럼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요. 기업을 만들면 내가 오늘 어디 간다고 해서 기업이 안 돌아갑니까? 시스템 소득이에요. 두 번째는 있는 시스템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스템에 진입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이게 네트워크. 애터미 시스템이 있죠. 여기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자기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만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즈 사봐야 요즘 또 잘 안 돼. 기업 만들기는 더 어려워. 그 다음에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자본소득이 있으면 애터미 사업 안 해도 사실 돼요. 먹고 사는 문제만 따진다면. 자본소득은 바로 은행에 예금이 많거나 요즘 또 은행 예금 많아도 이자율이 거의 없대.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이나 유가증권 가지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강남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요, 최모 씨도 한 달에 1억 나온다고 그러죠. 부동산 임대료가 1억이 나와. 왜 그래요? 누가 일해서 그럽니까? 누가 일해서? 바로 그 자본,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본이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나온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게 자본소득이에요. 자본소득은 건물주가 수역을 하건 관계없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갖고자 하는 자본은 이쪽이에요. 그렇죠? 땅도 갖고 싶고, 강남에 상가도 하나 가까이 있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건물 발명해가지고 로얄티는 못 받을 것 같고, 지금 베스트셀러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유가증권, 채권 이런 걸 좀 갖고 싶은 게 이게 최종 목표예요. 목표인데 문제는 이걸 갖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이지. 쉽지가 않으니 여기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이걸 물려받았으면 땡이지. 땡인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자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자, 이제 50층 집을 지으려고 그래. 5천만 원을 벌려고 그래. 50층 집을. 그런데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50층 집은. 거기에 반드시 모래와 자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래와 자갈이 필요하고, 여기 철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요걸 합해 가지고 건축물을 올려야 50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래와 자갈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애터미 해온 사장님들 가짜가 모래와 자갈이에요. 왜?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 개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좀비지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모래와 자갈이요. 단단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건물을 못 올려요. 50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철근이 필요해요. 철근이 필요하다고. 철근이 없으면 몇 층 못 올립니다. 철근이 필요해요. 철근이 뭘까요? 우리 애터미 같으면 이게 조직이에요. 라인이에요. 라인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안 돼요. 그러면 모래와 자갈이 철근과 하나로 뭉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시멘트와 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소프트한 것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건 하나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시멘트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 왜?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르고 만물을 살리면서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듯이 물과 시멘트가 섞여 들어가면서 개성이 강한 모래와 자갈 그리고 라인, 조직이라는 콘크리트가 하나가 돼요. 물은 여기서 말하는 신뢰, 정보, 정 이런 것들, 인간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하나로 이게 뭉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해지면 하나의 50층 건물이 돼서 5천대기 되는 겁니다. 5천대기. 자, 아무튼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를 크고 단단하게 묶고 이게 활기 있게 만드는 게 자본인데,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신뢰라고요. 신뢰요. 요 신자는 믿을 신자인데요. 고전에서 신자는 뭘 신이라고 하냐면은 말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걸 신이라고 그래요. 말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 말이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신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동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했으면 행동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신뢰가 깨져버려. 지도 보려고 그러는구만. 내가 네 앵벌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요 네트워크를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것이 우리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이에요. 강남에 5층 빌딩을 가질 수도 없고, 갑자기 느닷없이 200억 무슨 뭐 예금을 가질 수도 없고, 로얄티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자본을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못 늘리냐.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본이 없으면요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데이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 탈출률이라는 게 있어요. 2005년부터 우리 통계청이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빈곤 탈출률, 다시 말하면 가난뱅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비율이에요. 그게 2005년, 2006년 데이터에서는 한 3.5, 3.2 정도 됐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뱅이로 태어난 부모를 둔 자녀가 3명 내지 4명은 빈곤을 탈출하고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로 보면 뭐예요? 가난뱅이 부모를 둔 자녀는 10명 중에 7명이 평생 가난하게 산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말고 탈출한 사람이 주목해야 돼. 근데 2014년 데이터는 그것이 2명으로 줄었어요. 2명으로 줄었다고요. 2000년대, 2005년, 6년, 7년, 8년 그때까지는 10명 중 3명이 빈곤을 탈출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와서는 가난뱅이로 태어난 자녀 중에 10명 중 2명만 빈곤을 탈출하고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8명은 평생을 가난뱅이로 살고 가난을 물려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요인이 뭐냐? 자본 축적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할 것이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신뢰를 어떻게 살 거야, 뭐?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17년 정유년에 모두 지난 과거 어두운 거 다 불태워버리고 불꽃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